퇴근하고 지칠 때, 주말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로맨스 영화 추천해드릴게요. 고고! 영화는 20살의 남주인공 타카토시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여주인공 에미를 보고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시작됩니다. 처음 보는 상대지만 운명 같은 끌림을 느낀 타카토시는 곧바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매일매일 만나는데요. 어느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데이트를 합니다. 하지만 왠지 종종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곤 하는 여주인공 에미. 그러던 어느 날 타카토시에게 에미는 믿기 어려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비밀은 바로 타카토시와 에미의 시간이 서로 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 반대로 흘러간다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교차되는 시간 속에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직 30일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갈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은 커져만 가는데 30일 후에도 이 사랑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일본 영화 특유의 섬세함과 색감의 아름다움이 잘 담긴 작품입니다. 소재가 참신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영화는 타카토시의 관점에서 흘러가지만 후반부에는 에미의 관점에서 30여일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영화 초반에 보여줬던 에미의 알 수 없는 행동들과 감정들이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춰져 가는데 이게 되게 몰입감이 있고 가슴 아프면서도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また会えるかな。 편지 대필 작가인 테오도르는 사랑했던 아내와 이혼 준비 중입니다. 선뜻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지 못하고 미루고만 있는데요. 남을 위한 편지는 섬세하고 아름답게 써주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는 매우 서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받은 사람에게도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도 자신의 감정들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 그에게 인공지능 OS 사만다가 찾아옵니다. Hello, I'm here. 처음에 간단한 업무 같은 비서 역할에서 시작된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에 대화를 나눌수록 행복을 되찾아가며 점차 감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테오도르는 인공지능인 사만다를 사랑하게 됩니다. 영화는 테오도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OS와 친구가 되고 말벗이 되고 사랑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어쩌면 멀지 않은 우리 미래에서도 곧 이런 상황이 올 것만 같아서 더 몰입하며 보게 되었어요. 특히나 요즘 시대엔 사람을 직접 마주하며 지내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주인공의 외로움이 이 시대의 외로움 같아서 더 애잔하고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목소리는 스칼렛 조한슨이 더빙을 했는데요. 영화 내내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잔잔한 감정선과 수채화 같은 영화 색감이 잘 어우러진 영화입니다. 포스터 제목 그대로 사랑이 어렵고 여전히 외로운 이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2015년 남주인공 수연은 의료봉사활동 중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하고 소녀의 할아버지로부터 신비로운 10개의 알약을 담례로 받습니다. 호기심에 알약을 삼킨 수연은 순간 잠에 빠져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30년 전 과거로 이동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30년 전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미래의 수연은 과거의 수연에게 자신이 사랑했던 연하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말해요. 1985년 과거 시점인 수연은 현재 오래된 연인인 연하를 보고 싶다는 수연의 말에 미래에는 연하가 없는 거냐며 불안함에 휩싸이는데요. 이때 수연이 미래의 진실을 알려주며 지금의 연인 연하와 당장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런 이 상황에 과거 수연은 혼란스럽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바꿀 수 있다며 미래의 수연에게 말해보지만 미래를 바꾸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귀여운 미소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서 각국의 나라에서 영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여러 나라들을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판권 계약을 하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프랑스 현지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영화입니다. 미래의 수연 그리고 과거의 수연,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라서 타임슬립 영화임에도 전개가 자연스러웠어요. 긴박한 스릴이나 판타지 요소가 크다기보단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멜로 영화인데요. 그래도 중간중간 웃음 포인트들이 있어서 재밌게 시청할 수 있었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시간 여행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미래에서 과거까지 온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 같은 거 없어. 그냥 연하 한번 보러 왔을 뿐. 거기에도 연하 있어요? 거기 연하 없어요? 1940년대 조선시대 마지막 남은 경성의 기생학교 대성권번. 유명한 기생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빼어나온 미모와 탁월한 창법으로 최고의 예인으로 불리는 소율과 노른빛 대신 아버지가 대성권번에 맡기며 혼자가 된 연희. 소율은 혼자가 된 연희에게 손을 내밀며 같이 정가를 배우며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이가 됩니다. 그러던 중 소율의 연인이자 당대 최고의 가수인 이난영 선생님의 곡을 작곡한 윤우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조선으로 들어오는데요. 소율이 가수 이난영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줍니다. 이 기쁜 상황에 소율은 가장 친한 연희에게 같이 가자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이난영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때 윤우는 연희의 목소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작곡한 조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자신의 연인 소율이 아닌 연희가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곡 작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처음엔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소율이지만 사랑하는 친구와 연인이기에 응원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연희와 윤우 이 둘 사이가 자꾸만 더 가까워집니다. 영화는 믿었던 연인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빼앗기고 그에 복수하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에서 노래로 인해 얽힌 삼각관계가 보는 내내 안타깝더라고요. 스토리의 개연성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좋고 특히나 1940년대에 가요와 정가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표 OST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천우희가 부른 봄날의 꿈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많이 남아서 한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시대극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 추천드려요. 선생님이 그러셨어. 내 목소리가 조선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아니라 연희예요?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연희야. 청각장애인 수영 선수 언니를 둔 양양은 수아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양양은 언니 샤오펑을 서포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인데요. 일도 하고 수영장도 자주 찾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수영장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던 티앵커는 양양을 보고 한눈에 반하는데요.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진 양양을 티앵커가 병원에 데려다주게 되면서 서로 대화 메신저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메신저로, 오프라인에서는 수아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빠져들게 돼요. 한평생 언니만 알고 언니를 위해 살아온 양양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티앵커. 양양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티앵커의 첫사랑은 이루어질까요? 이 영화는 구독자의 추천으로 보게 된 영화예요. 오래된 영화인데 평점이 꽤 높더라고요. 대만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대만의 여름 분위기와 풍경들, 길거리 음식들이 많이 느껴져서 더 반갑게 봤었어요. 주인공들은 수화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영화는 잔잔합니다. 그럼에도 표정과 손짓만으로 그 감정들이 생생히 와닿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영화에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반전도 있는 영화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라서 헉 했어요. 지금 시대에서 보면 답답한 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만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이 보이는 영화라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잔잔한 로맨스 영화 베스트 5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전 또 좋은 영화를 찾아서 올게요. 안녕!